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취득세의 취득 시기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63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취득 시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취득 시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무상승계 취득이 나왔네요. 무상승계 취득에는 주로 뭐가 있나요? 상속과 증여가 있죠. 증여는 증여한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고 받는 사람을 수중자라고 하는데, 이 증여는 증여 계약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증여할 때요, 등기하려면 증여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증여 계약서를 신고해야 되거든요. 검인 필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증여 계약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은 어떻게 될까? 상속인 경우는 죽은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요,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은 사망일입니다. 상속 개실이죠. 이때 상속 개실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보세요. 그러나 취득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않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될 때, 60일 이내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화해조서라든가 인락조서, 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유상승계 취득이요, 유상승계 취득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되겠는데요. 거기 보면 유상승계 취득에도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있습니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유상승계 취득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은 네 가지가 나왔죠. 1, 2, 3,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의 취득입니다. 국가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두 번째는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입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세 번째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입니다.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그리고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그리고 하나 더,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입니다. 여기는 경매도 포함됩니다.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은 언제냐?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개인 간의 거래는 말이죠. 개인 간의 거래는 우리가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일이 있고 중도금 지급일이 있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있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입니다. 계약일로부터. 다시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어떻게 되는 날? 거기 나왔죠. 경과한 날입니다. 경과한 날. 60일이 경과한 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이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차량과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인데 이때는 원시취득한 사람은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누가 냅니까? 실수요자, 소비자가 내는 거죠. 그래서 제조, 조립, 건조 등이 완성되어 줄쳐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실수요자가 차량을 인도받기 전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먼저 주었다면 잔금을 치렀는데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했다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되겠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전에 자동차를 인도받았다면 인도일이 되겠습니다. 거기 줄쳐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중 최초의 승계취득이다. 결과적으로 둘 중에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수입에 의한 취득입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차량이라든가 선박, 항공기, 기계, 장비 같은 것이 되겠는데요. 수입에 의한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줄쳐요 반입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반입, 들어오는 날이죠. 반입하는 날. 그러나 보세구역을 경유했을 때는, 보세구역은 수출 자유지역입니다.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는 언제냐? 줄쳐요 수입 신고 필증 교부일이 되겠습니다. 수입 신고 필증 교부일이 되겠습니다. 또 다만 차량과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실수요자가 따로 있어요. 있을 때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이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연부취득입니다. 연부취득은 물건을 구입하고 1년에 한 번씩 결제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이 연부취득인데요. 연부취득은 줄쳐요 수채줄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연부취득은요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하는 날. 연부취득은요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물 건축입니다. 건축물 건축은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입니다. 줄쳐봐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되겠고요. 그러나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임시 사용 승인입니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일을 말합니다. 또 사용 승인서 또는 임시 사용 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또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결과적으로 셋 중에 사실상 사용일 중 셋 중에 뭐야? 빠른 날입니다. 다시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인데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일.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미리 써버렸다. 사실상 사용일이 있었다면 그 중에서 빠른 날이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넷째 줄 나왔어요. 다만 도시개발법, 여러분 공법 시간에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건데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언제냐? 자,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줄 쳐봐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여러분, 도시가 개발되게 되면 종전 땅 대신에 새로운 땅 받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환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유일 중 빠른 날입니다. 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과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7번째,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그때는 언제가 되느냐? 사용 검사를 받는 날입니다.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셋째 줄 사용 검사를 받는 날이다. 사용 검사를 받는 날.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토지를 취득한 것을 본다. 다시요. 주택법에 의해서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언제가 된다고요? 사용 검사를 받는 날. 줄 쳐보세요. 셋째 줄 나왔어요. 사용 검사를 받는 날.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주택 재건축 조합이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그러니까 비조합원용 토지가 되겠죠. 이때는 언제입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8번째,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무슨 취득일까요?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줄 쳐보세요. 제일 끝에 공사중공인가일 되겠습니다. 공사중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러나 공사중공인가일 전에 사용 승낙을 받거나 허가를 받으면 사용 승낙일 또는 허가일 아니면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공사중공인가일입니다. 그러나 공사중공인가일 전에 허가를 받았다, 사용 승낙을 받았다, 사용 승낙일 또는 허가받았다, 허가일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사용일 중 뭐라고요?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9번째, 차량과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에 의한 취득은 무슨 취득이죠? 간주 취득입니다. 그때는 간주 취득은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은 줄쳐요. 사실상 변경되는 날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입니다. 사실상 변경되는 날과 공부상의 변경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10번째, 토지의 지목 변경입니다. 이때는 언제냐? 사실상 지목 변경은 간주 취득이죠.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는 날과 공부상의 변경일 중 빠른 날입니다. 거기 나왔죠? 사실상 변경되는 날과 공부상 변경되는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한다.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한다. 다만 토지의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이 변경되기 전에 미리 써버렸습니다. 언제가 될까요?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습니다. 11번, 골프 회원권 등의 존속기간. 근데 입회기간이 연장되었어요.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의 존속기간 또는
존속기간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새로 출처요 시작되는 날입니다. 존속기간이 지나가지고 연장되는 경우는 새로 시작되는 날을 다시 취득하는 것으로 모아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12번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입니다.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혼하면서 남편이 부인에게 이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부인이 가정법원에다가 재산분할 청구하게 되면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될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물건의 출처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되겠습니다.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된다.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 그렇죠. 우리가 취득일 하기 전에 보통 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되겠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등기 등록했다.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했습니다.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한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이 취득 시기가 된다. 그렇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전에 사실상 잔금 지급하기 전에 등기 등록이 빠르면 당연히 등기 등록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의 취득 시기를 살펴봤는데요. 자꾸 여러 번 반복해서 눈도장을 찍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9절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취득의 세율인데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남은 시간이 있는데요. 어중간해서 그냥 취득세의 세율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취득세의 세율입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표준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는데요. 자, 취득 원인은 다양하잖아요. 취득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취득세의 세율은 차등을 두고 있어요. 취득 원인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 차등 비례세율, 차등 정률세를 그럴까요? 차등을 두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먼저 상속으로 인한 취득입니다. 여러분,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무엇을 상속받았느냐? What? 농지를 상속받았다. 1000분의 23입니다. 2.3%. 취득세의 세율은 다 1000분율이 되겠습니다. 농지 상속받았다 1000분의 23. 자, 농지는 전답 과수원을 말합니다. 농지 이외의 것, 농지가 아닌 것을 상속받았다 1000분의 28입니다. 농지를 상속받았다 1000분의 23. 농지가 아닌 것을 상속받았다 1000분의 28 되겠습니다. 거기 참고로 농지의 범위가 나왔죠. 논, 답, 과수원입니다.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이라고 하는 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간단하게 지은 집을 말합니다. 원두막 같은 거지요. 두엄간, 양수장, 못, 늪. 농도라고 하는 건 농기를 말하지요. 롱도 같은 말입니다. 롱노, 농길, 밭두렁, 논두렁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도 농지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취득 당시 공부상시목이 논답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사료바 같은 것은 다 농지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속 이후 취득이니까 무상승계입니다. 증여죠, 증여. 이때 증여는 후 누가 받았느냐, 후 누가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은요,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1000분의 28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증여받으면 1000분의 35.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무상승계 취득은 증여를 텐데요. 누가 받았느냐?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1000분의 28. 일반인이 받으면 1000분의 35가 되겠는데 비영리 사업자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그리고 학교지요. 학교.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를 말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이런 것들 다 한국한생복지협회. 한국한생복지협회는 과거에 그 한센병이죠, 문둥병. 그 다음에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정당은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많이 그 국가가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정당들 보조를 해주지요. 정당법에 의한 정당도 비영리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넘기시면 원시취득입니다. 원시취득은 1000분의 18입니다. 원시취득 1000분의 28 되겠고요. 네 번째,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신축, 증축한 이후에 해당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요.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했습니다. 신축하거나 증축했을 때 여러분 이제 이따 뒤에 가서 공부하는데 주택을 6억 원 이하 사면 1000분의 10, 주택을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000분의 20, 9억 원 초과는 1000분의 30인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했습니다. 이후 그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자기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물을 여러분이 그 주택을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1000분의 10, 1000분의 20, 1000분의 30을 적용하지 않고, 만약에 원시 취득이라면 신축했으니까 1000분의 28을 적용하겠습니다. 하여튼 1%, 2%, 3%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물 분할입니다. 공유. 민법 시간에 배우죠? 총유, 합유. 공유물, 총유, 공유, 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얼마입니까? 1000분의 23입니다. 2.3%. 공유, 총유, 합유는 1000분의 23 되겠고요. 7번,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은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매매 같은 것이 되겠죠.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샀느냐? 농지를 샀다. 1000분의 30입니다. 농지가 아닌 농지 이외의 것. 농지 이외의 것은 1000분의 40이 되겠습니다. 유상승계 취득했는데 농지를 사게 되면 1000분의 30이고 농지가 아닌 것을 사게 되면 1000분의 4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인데요. 유상거래로 취득했는데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거기 나왔죠. 6억 원 이하일 때, 밑에 보세요. 6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10, 그리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1000분의 20, 그리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1000분의 30을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는 취득지분 가액을 과표로 해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공유, 공동소유니까 자기 지분만큼 세금 내면 되겠습니다.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되었다. 그렇게 되면 증가된 거에 대해서는 원취득이니까 1000분의 28을 적용합니다. 증축, 연면적이 증가되었다. 증축에서 연면적이 증가되면 1000분의 28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취득세의 세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 계속해서 취득세의 세율을 이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